생각보다 축구에서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외모 혹은 간지였습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멋있는 선수는 어느 정도의 까방권을 획득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은 공격수는 아니었지만 넣는 골마다 원더골과 중요한 골, 심지어는 훈훈한 외모 덕분에 루간지라고 불렸던 리버풀의 공격수가 있었으니 바로 루이스 가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루간지는 1978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달로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의 나이로 지역 내 축구팀 CF 바달로니아에서 축구를 시작한 후 C 산 가브리엘 팀을 거치며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이에 겨우 12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의 아카데미 라 마시아에 입성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동갑내기인 카를레스 푸율보다 무려 5년이나 빠르게 바르샤의 스카웃을 받은 것이었죠.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장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7년이나 유스팀에 머물렀고 프로 계약을 맺은 후 19살의 나이에야 겨우 바르셀로나 B팀에 데뷔합니다. 2시즌간 3부 리그와 2부 리그를 뛰면서 79경기 25골 2개 도움을 기록했고 컵 대회를 통해 간신히 1군팀에도 데뷔하는데요. 당시 준주전으로 뛰던 구대배인 젠덴과 교체돼 딱 12분을 뛴 것이 전부인데 재밌게도 두 선수는 후에 리버풀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그때는 가르시아가 주전을 젠덴이 후보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아직 실력이 애매하다고 판단된 루간지는 다음 시즌에 라리가 경험을 쌓기 위해 레알 바야돌리드로 임대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임대를 종료하고 2부 리그에 CD 톨레도로 재임대되는데요. 17경기 4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기대했던 활약보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0001 시즌에 CD 테네리페로 다시 임대를 가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될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감독의 신임을 듬뿍 받고 거의 전 경기에 출전한 루간지는 40경기 16골의 성적을 거두는데 자신감을 갖고 라리가에 다시 도전하기로 합니다. 과거 실패를 경험했던 바야돌리드에 재임대를 간 가르시아는 초반에는 여전히 후보였지만 리그 중반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더니 모든 대회 27경기 9골의 성적으로 드디어 1부 리그에서도 합격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바르셀로나에서 여전히 패트릭 클로이베르트, 하비에르 사비올라, 마크 오베르마스, 제오 반니 등이 스쿼드를 채우고 있어서 자리가 없었는데요. 루이스 바날 감독은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결국 루간지를 믿어주지 않았고 기나긴 임대 생활에 지친 가르시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완전 이적합니다. 곧바로 페르난도 토레스, 호세 마리와 좋은 공격진을 구축했고 30경기 9골을 기록하는데 바르셀로나가 기대 속에 영입했던 유망주 제오 반니가 완전히 실패하자 팬들은 이러려고 루간지를 팔았냐며 아쉬워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바날 대신 새로 부임한 프랭크 레이카르트 감독은 이에 응답하듯 바이백 조항을 활용해 루간지를 재영입했고 호나우지뉴, 사비올라와 스리톱을 구축한 가르시아는 모든 대회 37경기 7골 9개 도움으로 맹활약합니다. 특히 전반 2분 만에 골을 기록한 후에 멀티골을 기록한 마요르카전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펼친 최고의 경기로 남게 되었죠. 이때 바르샤는 라리가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우승팀은 베니테즈가 이끄는 발렌시아였고 재밌게도 인연이 계속 이어져 시즌이 끝난 후 베니테즈는 리버풀로 팀을 옮겼고 루간지를 영입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측면에서 점점 이니에스타가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었고 레이카르트 감독이 AS 모나코에서 루도빅 지울리를 영입하자 다시 후보로 밀릴 것을 우려해 떠나게 된 것이었죠. 리버풀에서 루간지는 마침내 커리어 최고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데뷔전에서 볼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골을 넣었음에도 오프사이드 오심 때문에 취소되는 불운으로 시작됐지만 바로 다음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데뷔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 결승골을 포함 중요할 때마다 골을 넣어 활약합니다. 특히나 이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뤄낸 리버풀에서 루간지가 레전드급 활약을 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몰랐을 텐데요. 조별리에서는 제라드가 극장골로 하드캐리했다면 루간지는 토너먼트 때부터 대활약을 시작해 16강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1차전 1골, 2차전 2골을 기록, 조합 6대2 승리를 이끌었으며 8강에서 강호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미친 원더골을 포함 1골 1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4강 첼시와의 경기는 1차전이 0대0으로 마무리된 후 2차전을 맞이했는데 전반 4분 만에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에 진출시켰죠. 이때 가르시아의 슛은 사실 골라인을 완전히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취소됐겠지만 VAR이 없던 당시에는 심판의 오심으로 득점이 인정됐는데 조세 무리뉴 감독은 유령이 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팀이 탈락했다며 판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골은 물론 오심이었지만 골이 아니더라도 밀란 바로시를 향한 페트르체우의 플레이가 페널티킥으로 이어질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억울해도 될 거라는 목소리도 많았죠. 이렇게 첫 시즌에 모든 대회 44경기에 13골 6도움을 기록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루간지는 이후 이 시즌에 임팩트를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 모든 대회 50경기 11골 5개 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FA컵 우승, 유럽 슈퍼컵 우승에 공을 세웁니다. CSKA 모스크바를 상대로 3대1로 승리한 유럽 슈퍼컵에서는 연장전에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세 번째 골을 넣었으며 FA컵 4강 첼시전에서는 또다시 원더 결승골을 넣으며 첼시 팬들에게는 또 저 녀석이라는 좌절을 선사했죠. 당시 리버풀이 첼시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 가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국가대표와는 다소 인연이 없던 루간지가 단숨에 2006 독일 월드컵에서 깜짝 주전으로 등극하는 인생 경기를 펼치는데 월드컵 유럽 예선 7조에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밀려 2위에 그친 스페인은 슬로바키아와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룹니다. 이때 선발로 출전한 가르시아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5대1 승리를 이끌고 스페인을 월드컵에 진출시켰죠. 이 활약 덕분에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의 마음에 쏙 든 루간지는 월드컵 본선에서도 라울을 밀어내고 토레스와 다비드 비아의 뒤를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플레이로 대회 중 다시 라울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 애매한 전력의 스페인은 16강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했죠. 이후 금방 다시 스페인에서 서브 멤버가 된 루간지의 커리어가 빠르게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데 06-07 시즌에 아쉬운 활약이 이어지다가 아스날과의 칼리컵 경기 중 십자인대 파울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되었고 시즌 종료 후 리버풀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진작에 영입했던 디카윗에 이어 토레스와 안드리 보로닌까지 팀에 합류하자 루간지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비록 직전 시즌에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리버풀 팬들은 루간지의 이적에 크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3시즌간 121경기 30골 16개 도움의 기록을 남기고 리버풀의 인기 스타가 떠나는 순간이었죠. 한참 뛰어야 할 29살의 가르시아는 아틀레티코에서 주로 포르투갈 출신 윙어 시망 사브로사의 백업이었고 줄어든 출전 시간 속에 모든 대회 45경기 6골 6개 도움에 그칩니다. 다음 시즌에 더 기회가 줄어든 가르시아는 라싱 산탄데르로 이적하지만 잦은 부상 속에 기량이 퇴보했고 더 이상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이후 스페인을 떠나 그리스의 파나시나이코스로 팀을 옮겼지만 유리몸 기질이 고쳐지지 않아 모든 대회 25경기 2골 3개 도움에 그쳤고 결국 11-12 시즌에 유럽을 떠나 멕시코의 푸에블라 FC로 이적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 33살이었는데 한 시즌간 33경기 13골 6개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덕분에 멕시코 리그 상위권 팀인 클럽 우니베르시다드 나시오날에 입단해 한 시즌 반을 활약하다가 35살의 나이로 2014년 1월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단 6개월 후에 가르시아는 은퇴를 번복하고 당시 스타 선수를 긁어모으던 인도 슈퍼리그에 진출하는데요. 아틀레티코 콜카타에서 13경기 2골을 기록했고 팀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가르시아의 커리어 첫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이제 그저 즐기며 축구를 하는 그였지만 잦아진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즌간 휴식을 취한 후 15-16 시즌의 마지막으로 호주 A리그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에 입단합니다. 이번엔 워낙에 약체팀이라 거의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는 힘든 경기만 펼쳤고 결국 리그 순위 꼴찌로 시즌을 마친 후 진짜 은퇴를 결정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한 간지를 뽐내는 그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및 라리가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등 TV나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계 간지의 대명사였던 루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